이걸 아시면 감정 쓰레기통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너가 만든 쓰레기는 너네 집 가서 버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진짜 내가 수용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면 대부분의 곤란한 상황이 해결됩니다. 감정 쓰레기통 취급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거죠. 너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근데 이건 잘 보시면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나 말고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내용이란 건 애초에 좋은 주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듣게 되는 이유는 이 대화에서 상대는 취약해 보이고 나는 특별하고 강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책임감이죠. 당연히 그 책임감 자체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책임이 내가 만든 거냐, 남의 의도를 가지고 주입한 거냐 이거겠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수용할 줄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게 꼭 성숙한 어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한정된 영역에 대한 그 책임에 집중하는 걸 어른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성숙한 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어디선가는 문제나 상황을 회피하게 돼요. 나에게 있는 당연한 책임도 방관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영역이란 게 뭔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한테는 내 감정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네 하고 사람들이 먼저 느낍니다. 그걸 만드는 첫 번째는 내 욕구를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을 못해요. 쭈뼛거리고 솔직해지지 못한다는 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을 미룬다는 것이죠. 정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미뤄두면요, 거기 같이 딸려가는 게 있는데 결정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결정권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선택을 미루면 점심 메뉴에 대한 결정권도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구찜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 먹게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솔직한 심정을 계속 미뤄요. 예를 들어서 나만 보면 회사 욕하고 자기 어디서 당한 일, 이런 대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이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면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피곤해서 그거 듣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뭐가 되었던 신호를 줘야 하는데 말하기 힘들다고 계속 밀어두면은 내 감정에 대한 결정권이 상대한테 넘어갑니다. 나는 그런 거 듣기도 싫고 기분 나쁘기도 싫은데 상대 말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알아서 멈추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때문에 싫은 게 있으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혼자 사회생활 하기 싫다 들어주다 보면 나중엔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해봤자 별달리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겠죠. 이게 왜 어렵냐면 첫째로 거부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라는 개념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화 그만하자고 거부하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나한테 거부당해서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조차도 재앙화된 상상으로 연결시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제안했다가요, 상처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타인에게 과하게 감정이입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부라는 건요, 무슨 범죄가 아닙니다. 비도덕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무엇이 혼동이 된 거냐면 상대방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오류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했을 때 안 좋았으니까 상대방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 감정을 배려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과중하게 배려를 안 해도 사람들 별로 상처 안 입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느낀 건 뭔데요? 나는 너무 크게 거절당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느낀 그 불쾌감은 거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거절 속에 자주 섞여 들어오는 것이 저항과 부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내일 곱창 먹으러 가자 제안을 했을 때 상대가 그건 지방이 많아서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먹어봤자 좋을 거 없어
동물 내장 같은 건 너나 먹어 라고 듣는다면 기분 안 좋죠. 이것은 내가 잘못 제안을 해서 과격한 거부를 당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취약성을 숨기고 싶어서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살쪄서 곱창을 먹기 부담스러운 걸 거절이라는 명분에 감정을 붙여서 해소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 던지는 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으로 내장 뜯어먹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인 제안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 온다면 그건 내 잘못 아닐 확률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에 대해 많이 당해도 보고 해보기도 하면서 아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건 좀 오버하는 거구나, 이렇게 평균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타인을 수용하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말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문제 있는 거 내가 다 해결을 해줘야만 제대로 사는 것 같은 기분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한선이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편한 사람한테요. 이렇게 수용에 대해서 약간의 강박이 있는 사람을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그래, 갈등이 두려워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내용을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답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수용의 좋은 가치는 지키면서 감정 쓰레기통은 되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족감을 어디서 얻느냐의 문제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통제를 받고 살면서 원하는 걸 시도해 본 경험이 너무 없으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는 만족을 찾고 충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서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방향은요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과를 쌓고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잃으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충족감을 주던 사람들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셀프로 남의 감정 쓰레기를 받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나쁜 감정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것도 갖다 줘야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원인이 너무 나약하고 방어를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의 충족감이 너무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타인에게서 오는 충족감이란 건 점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평생 직장 상사일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리더인 사람 거의 없어요. 때문에 이런 유형이라면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진짜 유치한 취미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인 중에 인형 모으는 아저씨도 있거든요. 실직하면서 수집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거 자랑도 하고 누가 뭐 애 같은 취미라고 해도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자랑도 해요. 충족감이 있으니까요. 타인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활동 그 자체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당연히 수용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대인 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가를 시키고요. 너는 이 정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압박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한적 책임이란 건 개인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거나 인류가 환경을 지키는 이런 류의 책임이 아닌 이상 책임에는 기준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책임질게 하고 한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를 지나쳐서 수용하라고만 하는 그런 압박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으로나 때로는 법적으로도 좀 잘못되었을 확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무한하게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이 실제로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가 여기다가 감정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걸로 그 사람 삶이 더 나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아지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서로 손해만 보는 거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존중은 하되 완전히 수용해주는 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분담해 주는 관계예요. 이렇게 공동의 책임이 만들어지고 책임이 분산되었을 때 더 오래가는 관계,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응원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